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16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방금 주식시장이 또 출발을 했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좀 약세로 좀 분위기가 좀 출발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증시가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의 영향을 받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건 아마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좀 실적 좀 영향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코스피가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38% 정도 하락을 좀 한 상태고 좀 하락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하락폭이 늘어나서 2,510까지 좀 밀리는 좀 아쉬운 모습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250개고 하락은 한 484개 정도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85포인트, 857포인트에 출발을 해줬고요. 0.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한 773개 정도로 한 300개 가까이 좀 많은 그런 좀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게 출발한 게 눈에 띄고요.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정도인데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좀 일단 돋보입니다. 네. 어제 뭐 뉴스 나왔지만 저희가 또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거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네. 나스닥으로 가겠다. 사실 나스닥으로 가는 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반길 수 있는 네. 얘기다 보니까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2.6% 정도,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죠. 예, 지주회사 나스닥 상장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움직이는데,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 쪽을 보니까 좀 기업들 주가가 여전히 좀 2차 전지가 좀 부진한데 어제 LNF가 굉장히 충격적인 실적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적자가 마이너스 2천억이 좀 넘었던데, 물론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뭐 LG엔솔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은 상태고, 삼성전자도 그때 실적 안 좋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이 양대 축이죠. 이쪽에 좀 실적들이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증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딱 봐도 셀트리온만 딱 눈에 들어와요. 딱 봐도.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일부 좀 재료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 외에는 뭐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출발이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출발 전까지는 삼성전자 강보합권 흐름을 동시효과에선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출발하고 나서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뭐 약세 폭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출발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르고 있는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셀트리온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하락하는 쪽에서는 또 카카오뱅크가 3% 하락하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양상입니다. 반대로 음식료품 쪽에서는 지금 오리온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해당 종목이라고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고캔바이오는 긍정적이겠지만 오리온은 앞으로 영업이익을 이쪽으로 투입할지도 모른다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레고캔바이오의 성장에 연동되어서 오리온 그룹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라는 쪽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 레고캔바이오의 추가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 부양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노출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도 움직이니까 셀트리온 이슈에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레고캔바이오가 오늘 한 뭐 7, 8%까지 오르다가 현재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고요. 자, IT 부품 쪽에서는 오늘 인탑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루닛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개별 종목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엔캠의 신고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테크용의 강세, 그 다음에 오늘 제주반도체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17일, 18일 날 발표가 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추가적인 온디바이스의 능력이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꼭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에콰이라든지 뭐 개별 종목군들의 일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작년에 기억했던 거는 작년 연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네. 이제 지분 인수를 좀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로봇주들이 좋았는데 올해는 일단 어찌됐건 간에 그 OCI 홀딩스도 그렇고
오리온도 물론 이제 어제 주가는 다 안 좋아요. 오늘도 네. 오리온도 좀 급락하고 있는데 안 좋지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를 단행한 거잖아요. 금액도 이들 그 그룹의 어떤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뭐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렇죠. 결국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올해 좀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자본 배치를 한 건데 이 기업들 입장에선 바이오에 대해선 그만큼 이제 올해 좀 기대할 게 좀 많다라고 봐도 되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삼성전자, 올해는 바이오,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로봇과 바이오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이제 작년과 올해가 좀 대비되는데 네. 오늘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 두 개의 딜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에 대한 어떤 훈풍이 요새 좀 또 약간 시들시들 하잖아요, 바이오가. 근데 좀 이 부분은 올해 좀 계속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뭐 약간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또 성과를 확인해야 될지. 그 우리나라도 지금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쭉 넘어오면서 네. 소위 이제 제조업의 약진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수출에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왔는데 네. 결국은 뭐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조업에는 충분히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내수 시장이 대국화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우리는 추가 수출 품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라고 하는 쪽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맞고 그래서 삼성그룹의 선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잘 만드는 제조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단백질 신약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이제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개량하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만들어져서 수출하는 네네. 전략을 택했고요. 셀트리온은 누구보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러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나 또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총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래도 꽤 경쟁력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면서 수출 계약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형화된 그런 제약사들 쪽은 뭐 추가적으로 인수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시총이 1조 미만 정도의 그 업체들 중에서 네. 정말 수출이 가능한 업체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인수할 가능성은 올해 좀 꽤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M&A가 엄청나게 줄었었는데 네네. 올해 연초부터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미래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올해 한 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아무 종목이나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다 아시는 것처럼 레고캠바이오 좋은 종목이잖아요. 기술력도 충분히 있고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렇게 드문드문 천억 단위로 받아서 과연 회사 유지가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그다음에 R&D의 어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가 문제였는데 현금 흐름이 꾸준한 어떤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덜었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는 충분히 이제 호재성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부터 정말 굵직한 M&A, 뭐 M&A 뭐 완전 인수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룹을 한쪽은 그룹을 통합하겠다, 한쪽은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경영권은 사실 레고캠바이오 이제 대표이사한테는 계속 경영권 유지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어쨌든 그 약간 M&A로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도 일부 있는데 오늘 근데 오리온도 그렇고 막상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한 쪽은 주주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오늘 네. 주가가 오리온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선 오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늘 좀 시장 움직임인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그 아침에 좀 출발은 부진했는데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고 어제도 사실 장막판에 코스피가 정말 9일 만에 올랐어요. 네, 그렇죠. 간신히 올랐는데 8일 연속 빠지다가 근데 어제 코스닥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오늘 그 보니까 코스닥의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가 어제 좀 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4% 급등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빅베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털어낼 거 좀 털어내고 좀 가벼워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힘을 내다 보니까 코스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나고 레고캠 바이오의 또 상승 효과도 있어서 바이오까지. 네. 근데 어제는 이 둘이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코스닥 쪽의 분위기 좋은데 오늘 한번 업종별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면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의외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금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요. 뭐 그외 종목군들의 탄력은 좀 뭐 제한적인 모습이고 다른 업종들의 전반적인 상승폭은 뭐 제한적입니다. 덴티움 정도, 그다음에 뭐 의료정밀 업종에서 종목군들이 강보권 정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의약품 업종, 유가증권 시장의 의약품 업종에서는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동아ST가 1% 정도의 강세, 3일제약, JW 중해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1% 내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가장 크게 있었던 한미약품도 오늘은 1%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움직이고 있는데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최근에 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 오늘도 4%가량의 상세 보여주고 있고 LG엘로비전,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쪽은 가장 눈에 나타나는 게 음식료 업종의 하락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온의 급락세 벌써 지금 11%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하락이 지금 업종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험 업종도 삼성생명, 뭐 D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빠지면서 오늘 1%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약세입니다. 일단 대형주들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코스닥 쪽의 흐름들인데 2차전지 쪽에서 지금 뭐 LNF 같은 경우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어저께 40만 원 깼던 LG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40만 원 위로는 올라서고 있는데 힘있게 올라서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얘기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덱스터라든지 일부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바이오 쪽에서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그린케미칼이 단기 급등하면서 일단 화학주 중에서도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업종별로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뭐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정말 모처럼 2차 전지의 좀 반등이 네.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은 조금 부진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고요. 그다음 어제 좀 급락했던 사실 엔터주들 사실 어제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그 JYP 엔터의 있지죠. 있지란 이제 그룹의 초동 판매량이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갑자기 앨범 이슈 네. 좀 계속 나오면서 앨범이 이렇게 좀 예전보다 안 팔릴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어제 또 작용을 좀 했었는데 이런 이제 작년에 코스닥을 이끌던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에 좀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그러니까 그저께하고 어제 좀 코스닥의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보면 어제 제일 역시 눈에 띄었던 건 물류 회사들인데 네. 오늘은 좀 그쪽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 그렇죠. 쪽을 보면은 결국 어제 이끌었던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어제 부진했던 게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락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네. 조선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변동성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좀 빠지는 쪽이 지금 5G 종목군들도 잡히고 있는데 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약세가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라이트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무기술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5G 쪽 관련 종목군들도 뭔가 새로운 시세름을 보이는지 한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어저께 급등했던 이 해운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오늘은 탄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 어제 이제 급등했던 뭐 동방이라든지 KCTC 같은 종목군들은 솔직히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유군주들의 이런 강세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거래가 크게 붙고 있지 않아서 오후장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더 변동성이 증가할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은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태희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는 별로 없는데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 뭐 유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항공주들의 실적 쪽에서 제주항공이 그래도 좋은 스타트를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항공주가 어제 큰 이슈가 있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네. 사실 가장 넘기 힘든 게 유럽의 이 반독점 심사인데 아마 조건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미국, 일본 남았거든요. 아마 네. 여기는 크게 뭐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유럽만 통과하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그 화물 사업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LCC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어쨌든 근데 눈에 띄는 건 좀 오리온의 지금 좀 폭락인데, 네. 뭐 오리온도 이게 빠지는 이유는 좀 말씀 한번 해드리면, 오리온이 레고캔바이오로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실적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실적에 잡힌다면 네. 레고캔바이오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적자 날 수밖에 없죠. 뭐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신약을 지금 FDA 통과해서 뭐 이익을 창출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인데 이게 만약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오리온 실적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 같고 또 레고캔바이오가 뭐 굉장히 이제 이번에 얀센이었나요? 2.2조 기술 수출은 하긴 네. 했지만 오리온 이제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자기네들 실적이 플러스가 돼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바이오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어쨌든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엔 사실 좀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리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망해서 좀 약간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 너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오리온 주주분들은 좀 굉장히 좀 충격이 좀 크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요게 좀 오늘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좀 악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레오캔바이오가 뭐 안 좋은 기업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오늘 또 JYP 엔터가 또 마이너스 2%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엔터주들의 좀 계속된 그 약간 이 앨범이죠. 앨범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가시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2차 전지하고 좀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좀 네. 그나마 좀 딜을 받쳐주면서 좀 방어는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제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약세장의 그 기조 자체가 좀 끝나진 않은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증시가 좀 계속 하락을 좀 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오늘은 뭐 누가 봐도 완전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약간 애매한 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해 주셨던 JYP를 포함한 뭐 하이브 전체적으로 음반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뭐 계속 주목해 보실 만한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LNF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이긴 한데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최악 다음에는 바닥 확인 그리고 반등 아닌가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LNF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전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추가적으로 누군가 좀 사는 그런 모습도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일단 뭐 세로닉스, 인터플렉스 같은 IT 부품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인탑스가 지금 상한가예요. 그래서 뉴스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직 뭐 특별한 뉴스는 좀 나오고 있지. 인탑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쪽인가요? 그 네, 로봇 같은데 아마 네. 거기 뭐 부품 공급인가요? 아마 그런 네. 뉴스였던 것 그 같은데. 입는 로봇에 대한 네. 어떤 기대감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던 네. 회사인데 근데 아직 뭐 뉴스가 뭐 특별하게 가시화된 건 없는데 오늘 거래가 대거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와 관련된 뉴스가 뭔가 나오고 있나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 같은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엠킨 같은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신고가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솔브레인 같은 반도체 소재 쪽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는 시세가 뭐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반도체가 업황을 회복했을 때 가장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맨 처음 단계에서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뭐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일정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테크인 같은 종목도 오늘 6%의 강세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제 신문에 아주 이제 경제신문 다 일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어제 네. 이제 반도체 육성 전쟁하듯 국가자원 총 투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만들고 622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하셨고 2047년까지 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내용은 네.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투자할 때는 항상 대기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빈틈이 뭐냐면 소부장하고 팹리스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도 좀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아까 뭐 테크인도 그렇고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모처럼 그러니까 항상 뉴스가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요 뉴스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아마 반도체는 좀 모처럼 또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서 어쨌든 좀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길게 보는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장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거나 그렇죠. 그런 건 네. 아닌데 어쨌든 이제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이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우스 이제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어제 있었던 그 반도체 육성 그거 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시장 9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고, 오리온의 주가 충격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나마 한국전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실적도 지난해 뭐 대규모 적자를 봤었지만 이제 좀 흑자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 쪽은 보면 오르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점 빼고는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한마디로 그냥 오늘은 2차 전지와 그 로봇의 날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업종의 그 주가 상승이 어쨌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탑스는 그 보핀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입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뭐 가장 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모두 마이너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추가 레벨 다운이 아니라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정도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강보합권 이상은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티눈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업종 전체가 뭔가 강보합권 이상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과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처럼 2차 전지의 셀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대거 약세였는데 LNF의 실적을 보면서 뭐 최악의 어떤 국면은 좀 넘지 않았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쪽으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월말로 갈수록 계속 나오니까 그 실적 발표가 어떤 종목에게는 또 단기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 추가 변동성의 그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수급은 어떤가요? 오늘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약간 이제 소강 상태 네.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고 뭐 최근 한 2, 3일 정도 보면 외국인도
쪽도 그냥 뚜렷한 움직임을 좀 보이진 않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이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월 3일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고는 계시거든요. 네. 이제 매수를 좀 하고 계신데 오늘 좀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1월 2일부터 전개된 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정도 샀고요. 기관은 6조를 팔았고 개인이 4조를 샀죠. 근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산 것이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그에 뭐 운수창고, 금융업종, 그다음에 뭐 서비스 업종 이런 쪽에 좀 넓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뭐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는데 그렇다면 기관들의 이 매물량이 뭐 줄어들거나 변동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 기관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을 선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뭐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도 네이버에 대한 매수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일단은 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오늘 뭐 창구 기준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매수 금액과 업종별 매매 동향이 거의 비슷하게 잡히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팔고 있는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오리온이에요. 오늘 외국계 창구 쪽으로도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뭐 14%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리온에 대한 매도에서 외국인들이 꽤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시장 점검 좀 해드릴게요. 오늘 부진합니다.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 2,519포인트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해 있고요. 상승이 372개, 하락이 439개인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좀 대부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증시는 아직은 좀 어제 간신히 이제 올라서긴 했지만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의 어떤 주가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일단 3.2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800개. 어쨌든 이제 요즘에 보면 양시장이 좀 온도차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하루는 코스피 오른 날은 코스닥 빠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같이 가진 좀 못하고 서로 좀 대립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한전 또 네이버 그 요즘에 하나솔루션도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들을 좀 많이들 올리고는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고서들 보면 그래서 오늘 일단 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두산로보틱스가 1.4% 반대로 오늘 뭐 오리온은 충격적인 좀 하락이 나와서 한 14%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HBM 대장주지만 최근엔 부진합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3%, 한온 시스템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엔캠의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이고 아까 인탑스 말씀해 주셨는데 인탑스가 아까 뭐 상한가도 간 것 같은데 네네. 로봇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납품한다 뭐 부품 뭐 이런 뉴스들이 있으면서 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초전도체 관련주죠 신성 델타테크 LNF 분리막 회사인 WCP SPG. 이 정도 보면 다 2차 전지하고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그 로봇주들이 좀 네. 이끈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면 좀 빠지는 쪽은 엔터주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차갑게 돌아선 것 같아요. JYP가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CXL 관련주나 온디바이스 AI가 오늘 출발은 좋았는데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가온칩스가 마이너스 한 2.5%또 반도체 소부장이죠. 유진테크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좀 빠지는데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이 다 고르게 간다 이거보다도 증시는 딱 봐도요 그냥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
좀 시속 게임. 뭐 그러니까 오늘도 가는 거 보면은 결국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쁠 거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인식들. 어쨌든 이것도 모멘텀이죠. 모멘텀으로 그렇죠. 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로봇주들은 삼성의 뭐 공급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 로봇 관련돼서 인탑스의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봇도 지금 뭐 20%가 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요 농기계 업체인 대동 쪽에 대동기어도 뭐 로봇주로 최근에 막 편입하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움직임도 있고 전통의 이제 부품주인 SBB테크나 뭐 스맥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세란 네네. 말이죠. 그래서 일단 로봇 쪽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오리온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돈을 써야 되니까 빠지는 거 알겠는데 그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밀려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도 네. 하는 등 지금 이슈에 그 몰려 있는 두 종목이 둘 다 부진하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줄 수 있는 재원을 찾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거래도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지 못했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는 오늘 이 거래 증가 이후의 방향성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좀 조용하던 증시가 갑자기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M&A 이슈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네.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막 요동을 치고 있고 주주분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각 자체가 지난 2년간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M&A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네이버의 주가 상승도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천히 네. 가긴 하는데 오늘도 좀 증시가 전체적으로 부진한데도 2% 오르는 거 보면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AI 이제 AI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이버를 꼽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가 견조한데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뭐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1월 16일 한번 오프닝벨 라이브 좀 한번 좀 방송을 좀 해봤고요. 시장이 저희도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딱 시장이 지금은 저도 그렇고 안 보여요. 어디로 네. 갈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딱히 올라갈 이벤트는 눈에 보이진 않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크게 빠질 만한 악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증시는 지금 그 상황 그대로 좀 개별 종목들의 그냥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잘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김재윤님은 또 목요일 날 오시는 네. 거죠. 사실 저도 내일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내일 좀 그 방송을 못 하니까 내일 아마 다른 분이 저희 대신에 아마 네. 방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날 뵙고 내일 아침 오프닝 라이브도 그대로 좀 시청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김종현 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